조국 전 장관이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에게 이 세 가지 수사에 대한 답변을 다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인 일가에 대한 비위 의혹,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이른바 김기현 타겟 하명 수사 의혹까지. 조국 장관이 답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검찰발 삼각파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 일가 비리. 2. 유재수 감찰 무마. 3. 울산시장 하명 수사. 다 조국 민정수석과 그 민정수석실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묵비권만 행사했다가는 이거 세 개 다 소위 독박을 써야 할 수도 있다. 오늘 참 조간신문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의 주장이 지금 나왔어요.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돼서. 자, 3인회의에서 결정했다라는 게 조국 측 주장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단적 결정 아니다라는 뜻일까요? 조국, 백원우, 박형철, 여기도 백원우 이름 나오죠. 3인회의 가진 뒤 절차대로 유재수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감찰 중단 지시는 맞지만 조국의 독단 결정이 아닌 절차대로 감찰을 중단했고 유재수의 죄질이 가벼웠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윗선 연루 의혹의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라고 보고 있어요. 청와대도 조국 측 논리를 가세합니다. 민정수석실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그 윗선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弁박사님, 3인회의 얘기를 조국 측에서 꺼내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지금 세 가지 방향으로 압박이 들어오니까, 특히 유재수 건과 관련돼서 그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백원우도 같이 결정했다. 네, 그렇게 하면 뭐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정수석이 있고 민정수석 밑에 반부패 비서관, 민정비서관이 있는데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든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감찰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감찰 대상자에 대해서 뜰채로 건졌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데, 야, 이거 묻어 라고 했으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죠. 여기에 대한 고리들을 피해갈 수가 없을 건데,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이 중간에 고리로 볼 수 있는 핵심 인사가 있습니다. 결국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고 그 바로 위에 박형철 반부 비서관이 있는데요. 그 바로 위에가 조국 수석입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지금 검찰의 조사에서 시원하게 있는 그대로 술술 불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명확하게 콕 집어서 조국 전 수석의 지시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결국 여기에 대한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3인회의 운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국 전 수석 선에서 이 일이 중단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오늘자 보도됐던 내용 중에 흥미로운 대목 하나는요. 그 당시에 유재수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입수해서 포렌식 분석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처음 나왔던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의 이름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관한 이름, 그리고 여기는 윤건영 국정상황시장에 대한 이름도 들어갑니다. 텔레그램으로 유재수 씨와 수시로 소통했던 내용들이 포렌식 분석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특별감찰 결과. 그럼 이 일을 보고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윤건영 실장 하면 대통령의 복심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당했을 때 통일부 장관 다 패싱하고 몰래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임을 전달해서 받아온 게 바로 누굽니까?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거든요. 그 정도의 인사들과 내밀하게 텔레그램으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증거들까지 다 확인했는데, 이것을 덮고 무마하기 위해서 3인회의에서 결정했다?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승인이 없이 불가했던 내용이고, 여기에서 조국 전 수석에게 누군가 보이지 않는 더 큰 윗선의 영향이 없었는지를 검찰은 쫓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줄기차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국 씨 측의 주장 3인 회의와 관련해서 검찰의 시각은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So what입니다. So what. 그래서 뭐라는 거죠. 검찰은 그게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인 회의를 해서 결정했는지 4인 회의를 했는지 6인 회의를 했는지 원탁 안 중요하다. 비유가 나왔는데 덮으라고 했으면 그게 직권남용이다. 3인이든 4인이든 원탁이든 중요하지 않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봐요. 실제로 이제 두 가지죠. 경우의 수는 무능하거나 말하자면 강압적으로 덮거나 하는 부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19 감사구식으로 수사를 덜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탈탈 털었는데 많이 나온 걸 보면서도 덮으라 했으면 그거 자체도 더 큰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비서를 유재수가 했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그 당시 같은 시점에 거의 비슷하게 아마 백은호도 같이 근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같은 사람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뭐 직권 남용이라고 보는 어떤 검찰의 입장은 정당한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 내용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